국민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자, 병희형. 예. 예. 병희형 노래라면서요? 네. 제가 만들고 부른 나의 노래가라는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가? 예. 예, 나의 노래가 무엇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나의 노래가 그대의 그늘진 삶의 작은 위로 될 수 있을까? 나의 노래가 그대의 지친 어깨를 부축할 수 있을까?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기타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벗대어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기타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벗되어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우리의 노래가 네. 들리세요? 네. 명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386. 예. 예. 삶이라는 이제, 네. 라이프. 3에다가
숫자 86 해서 네, 물론 386. 조선일보가 그 만들어낸 말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 아무튼 386 세대의 일원이었고 예. 2007년은 60 항쟁, 네. 20년 6월 10일 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네. 어느 386 세대의 하루를 컨셉으로 해서 음반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숫자 3 대신 라이프, 예. 3 그리고 86 이렇게 해서 음반을 만들었었죠. 손병희 선배가 보기에는 네. 386 세대의 특징이 뭔 것 같습니까? 손병희 선배도 386 아니에요? 예, 386 세대죠. 예. 그 언제 몇 학번? 저요? 네. 86학번이에요. 86학번에다가 이제 86학번일 때, 그러니까 30대일 때, 네. 이제 조선일보가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386이라고. 그렇죠. 6은 60년대생. 예, 또는 60 항쟁을 거친 세대. 60평생을. 예, 80년대 학번. 그리고 그 당시에 30대. 당시에 이 컴퓨터 최고 사양인 386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386이라는 말을 만든 거죠. 그 특성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영웅의 세대가 아닌 군중의 세대. 영웅의 세대가 아닌 예. 군중의 세대. 그러니까 70년대 학번들, 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애를 쓰셨던 70년대 학번들, 예. 그분들이 특징, 60년대 학번들 이런 분들은 걸출한 인물들이 몇 명이서 학생운동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뭐 김근태 이런 분들도 바로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그렇죠. 예. 예, 환경운동을 하셨지만 이제 최열 선생이라던가, 예. 춘천 출신. 네, 이런 분들이 모두 영웅들, 뭐 풍모를 갖고 있었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지한 선생 같은 분이었죠. 아. 영웅의 풍모, 그 선각자 내지 선지자 같은 그런 느낌. 제 머리는 그 이름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웅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고 자기가 시대를 이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또한 그렇기 때문에 꼰대로 빠지기 쉬운. 근데 왜 그렇게 한때는 저항의 아이콘이었던 네. 분들이 순식간에 막 색깔도 바꾸고 이럴까요? 뭐 저기 뭐 김진홍, 서경석 이런 네, 분들도 네. 보면 그렇습니다만. 네, 뭐 제가 그 나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거 네. 그런 것도 하나 왜 있지만 보수화될까요? 네? 왜 보수화될까요? 저도 그 뭐 그렇게까지 나이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기에는 좀 힘에 부치기도 하고 예.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심이라고나 할까요? 아, 내가 한때는 네. 잘 나갔는데 말이야. 네. 왜 인정들을 안 해? 네. 뭐 이런. 내지는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총합체에 대해서 예. 과도하게 믿는 거죠. 이젠 이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네. 네.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온 뭐 부도 있을 테고 예를 들자면은 하여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는 않겠다. 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늙으면 다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백견 선생님을 보십시오. 백견 선생님은 지금 80을 지냈지만 네. 아직도 최전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백기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 정신을 가져야 되겠죠. 청년 정신을 어떻게 가질까요? 일단은 껴 있어야 되겠죠. 자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자기도 그냥 그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걸 아. 겸손한 마음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이끌어야 되고 나는 원래 좀 잘난 놈이야.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 자기 말을 들어줄 때만 찾아다닌다는 거죠. 예. 네. 이런 분들 보면은 특성을 보면은 쉽게 삐져요. 보면은 아하. 빈정상하면은 네. 배책 없이 막 그렇게 나가더라고. 예를 보니까. 들자면은 변모라고 불리는 네.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카톡인가요? 네. 그걸 통해서 논쟁을 하다가 네. 중1짜리가 나 중1인데 용 쓰고 있네. 그러니까 바로 급삐져서 네. 바로 그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5.16은 혁명이다라고 주장하다가 네. 중1짜리가 그런 거죠. 네. 지랄 5.16은 구테타야 이렇게 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대요. 네. 나중에 논쟁 전문은 못 봤지만 나중에 나 중1인데 참 용 쓰고 있네. 그러니까 급삐지고 당황해서 도망갔다는 얘기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공격하는 대상을 보면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격했을 때 네. 나름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뭐 이를테면은 보수 진영에서 네.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 해가지고 박수를 받는, 박수를 받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이제 건드리는 대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수 진영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네. 굉장히 네. 위협이 되는 대상을 상대로 막 공격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과거에 자기를 우습게 여겼거나 네.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나를 안 알아주던.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S대학 출신이고 예. 젊었을 때부터 농계우 이름 날렸었고 한때는 개혁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네. 나를 이렇게 예. 그래서 진중권 선생한테 그렇게 삐져 있나? 진중권 선생도 보면은 나 참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 그 양반이 사실은 지금 이른바 마시간 그 꼰대들 예. 차례로 그 사람들 완전히 빈정상하게 그래요. 예, 예.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 지성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게 그 감성적으로 건드리는 그렇지. 예. 비꼴 때 너무 아파. 그 예. 인간은 그렇겠죠. 뭔 말을 해도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뭐 그런. 그런 분이 이제 말하자면 저 보수 진영에 있었다 그러면 우린 참 정말 화나겠죠. 네. 그러나 이런 분이 네. 우리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다행이죠. 뭐. 우리 변모 씨는 또 진중권을 좋아했었잖아요. 진중권 하던 식으로 지금 보수에서 하고 있어 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만났을 때 네. 존경한다 그러고서 예. 책을 이렇게 드렸는데 예. 진중권 씨가 무심결에 네. 화장실에 두고 그걸 나왔다 이거예요. 버린 걸로 이제 오해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예. 거지. 그래서 이제 급삐져서 예. 예. 그랬다는 설이 있고 또 그럴 본인은 수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러니 진실은 알 수 없지만은 여하간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 용도 혹은 복수 용도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종의 생계형이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난 못 살게 굴어서 행복할까 싶어요. 어? 세상에는 참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예. 목욕 제기하고서는 예. 소장 쓸 때가 행복하다라고 한다면서요. 그것도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이어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야, 참나. 그나마 금요일 밤이 아니니까 다행이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밤. 토요일 아니, 밤에. 원래는 목요일 예. 목요일 밤에. 예. 그렇죠? 아니 그 다음 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군사정권에 하에서 예. 목요일은 선진조국 창조에 일을 해야 되니까 목요일 밤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네. 토요일 밤으로 바꿨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386 세대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게 그렇게 됐는데. 그 친구는 386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근데 386에 대해서 굉장한 적의감을 갖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네. 가끔씩 그랬어요. 왜 386에 대해서 싸우지 않느냐? 음. 왜 싸워? 아니, 뭐, 싸울 일이 있어야 싸우지, 뭐, 아무나 들이받나? 근데 이해가 돼요. 음. 일단 386 세대, 저도 386 세대 일원이지만 네. 이러저러하게 비판받을 점이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쪽수죠. 쪽수, 예, 머릿수. 그러니까 58년 개띠들이 유명한 거는 예. 58년 개띠들이 쪽수가 많아서거든요. 베이비 부머 세대. 예.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예. 전쟁에서 돌아온 네. 그리고 전쟁 후에도 바로 복귀를 하지 못했잖아요. 사회로. 네. 군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 당시 예. 어르신들은. 네. 그리고는 제대하고서는 첫째나 둘째가 58년 개띠들이고 네. 또 그 58년 개띠들 때 맞춰갖고는 뭐 고교 평준화도 이루어지고 예. 물론 그 박지만의 예. 입시를 위해서 예.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래도 그건 정말 대표적인 그 좌파 정책이에요. 네. 그걸 박정희가 했다는 것도 예.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렇죠. 네. 이 정통성이 없는 그런 정권에서 가끔 보면 가끔 그렇게 쓸데있는 정책을 밀어붙여갖고 예. 결과적으로 좋은 예를 들자면은 전두환도 과외금지 그렇죠.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대신 통행금지는 풀었어요. 네. 네. 음. 이런 건 뭐 쾌거죠. 네. 뭐 그런데 낮의 대통령뿐 아니라 밤의 대통령도 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쪽수가 많기 때문에 58년 개띠들은 어디 가나 화제가 되고 시끄럽거든요. 네. 물론 58년 개띠들 그래서 때문에 길이 막혀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 58년 개띠들을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서는 네. 제가 속해 있는 66년 백말띠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만 66년도 참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계시죠? 66년 손병희 말고. 박철민. 박철민 네. 영화 배우. 예. 박철민이 그 말띠예요. 예. 예. 그리고 꽃다지 음악 감독 정윤경 말띠입니다. 조국 교수도 66년 아닙니까? 조국 교수님은 65년생이에요. 빠른 65년생에 예. 또 학교에 일찍 가고 82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진중권이랑 선생이랑 같이 네. 친구라 그러니까 처음엔 다들 이제 마치 그 손석희, 노회찬. 예, 이런 분, 박원순이 예. 동갑이다라고 그랬을 때만큼이나 센세이셔널 했었죠.
조국과 진중권이 친구라며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문성근, 문재인 네. 같은 나이라고 하면은 잘 안 믿겨져요. 그렇죠. 예. 네. 거기다 게다가 명계남. 개남이 형은 저 한 살 위잖아. 그렇지만 친구로 지내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두 분이 막 대화 나눌 때 이제 막 반말로 얘기하니까 네. 이창동 감독 그 양반은 54년이거든요. 후배. 54년인데 네. 막 52년생인 명계남 선생한테 음. 야 개남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명계남 선생 엄마 네가 왜 나한테 반말이야? 그래가지고 너하고 53년생 성근이하고 말트자니. 성근이하고 나는 또 한 살 차이지만 말트거든. 우리 다 같이 말트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걸로 유명했던 분이 최열 선생이래요. 아 최열 선생. 네. 누구하고? 그러니까 민청학령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네. 70년대 민청학령 사건이었나? 하여튼 70년대 초반 7.1 동지회라고 있어요. 네. 71년도에 대거 그 당시 운동권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거나 감옥에 쳐넣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림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그거 항림 무림 사건은 70년대 말 얘기인데, 예. 80년대 초 얘기인데, 예. 그 71년도 그래서 7.1 동지회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김민기 선생도 계시는 거고, 뭐 이목상 선생, 예. 뭐 이런 분들, 예. 또 임진택 선생 판소리 하시는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최열 선생도 계신 건데, 예. 최열 선생이 감옥에서 했던 게 전부 다 말특이. 왜냐면 이 양반이 제일 어린 쪽에 속했대요. 그러면서 지가 막 무조건 트는 거야. 형들한테. 네. 그래서 그 축구가 개판이 돼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그 최 선생이 아주 참 많은 족적을 남기셨네요. 근데 그 양반이 놀라운 게 오세훈 서울시장 인수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건 또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었다는 것, 환경운동연합 여기서 네. 활동을 했었다는 이념이 민변에서도 있었잖아요.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도. 뭐 이거보다는 덜 하여튼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강용석도 예. 참여연대에서 예. 활동을 했었잖아요. 아니, 강용석 전 의원이 뭐 후배라면서요? 고등학교 동아리 3년 후배입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리더십이 있었고, 예. 잘생겼고, 예. 좀 리더십이 있었는데, 네. 좀 나댔죠. 나댔다. 나대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활달한 거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좀 경망스럽다, 가볍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도 좀 말씀이 좀 거칠었나요? 아니죠. 당시에는 그 동아리가 남학교 둘, 여학교 둘이 모인 동아리였고, 예. 그리고 다들 학교에서 한가닥 하는 공부나 뭐 이런 걸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함부로 이렇게 막말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그 정치적 성향을 떠나갖고 예. 강용석 씨가 하고 있는 용석이가 하고 있는 예. 그런 그 짓거리들을 보면서 예. 사실 그 우리 동아리 선후배들이 많이 창피해하고 있는 그런 얘기죠. 물론 그 몇 년 전부터 우리 모임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강용석이나 김용민이나 또 네. 같은 용자 들어가고 예. 막말도 했고. 그렇죠. 근데 예. 강용석은 그래도 내국인들, 특히 약자들을 상대로 한 거고 나는 강대국 네.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 건데. 네. 물론 죄질이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얼핏 들면서도 이 양반은 잘 나가고 난 이게 뭐야 도대체. 어? 왜요? 지금 지하에서 탈출해갖고, 예, 9층까지 처음 왔는데 여기 좋네요. 예. 국민 TV를 이끌고 있는, 예. 방송을 이끌고 있는 주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긴 한데, 하여튼 돈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세상 모두를 가질 수는 없어요. 네. 용민 씨. 예. 내 얼굴 보면서 돈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농담이었고. 임춘희 앞에서 라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얘기는 농담이었고, 잘 못 나간다, 이것도 농담이고, 근데 제가 진짜 묻고 예.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이 386 세대들이, 네. 이른바 앞선, 네. 10년 전 세대겠죠. 네. 하여튼, 70년대 학번, 예. 그 세대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교조적이다. 그렇죠. 영웅 중심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또 90년대 학번인, 예. 제가 봐도 386 세대야말로 정말 이 교조주의에 물든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예. 진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화를 못해서 그렇다. 일단은 58년 개띠들 아까 농담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예. 58년 개띠들 중에서도 쓸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예. 그런 것처럼 386 세대도 예.
괜찮은 분들 많이 계신데 워낙 그 운동권이 대량 생산되던 때였거든요. 예. 뭐냐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 예. 이게 이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대학생 운동 조직이었던 예.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예. 전대협. 예. 보통 이제 100만 학도열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예. 실제로 100만이 모이지는 않더라도 예. 큰 집회하면 10만은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된 운동 대중화가 이루어진 게 80년대라는 거예요. 네. 그 힘에 힘입어서 60항쟁을 이끌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예. 온갖 잡동사니들이 말하자면 예. 별로 큰 결심은 하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었을 때였으니까 예. 70년대 유신 세대들은 잘못했다가 사형까지 당한 분들이 계셨던 만큼 예. 엄혹했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많은 운동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된 것은 광주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예. 이렇게 그 낭만적으로 또는 운동할 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상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단결의 기운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예. 물론 운동의 그 사조, 조직 또 이론 성향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단결의 기운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60항쟁 같은 예를 들면 어떤 데서는 파쇼하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재헌 의회라고 외치면서 화염병을 던졌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네. 요 8글자만 외치면서 비무장, 예. 비폭력으로 일관하면서 시위를 했던 분들이 더 많았던 거거든요. 네. 또 이 기체 안에서 더 많이 모였었고 네. 그래서 629라고 하는 기만적이지만 그래도 군사정권이 적어도 한 발자국 물러나는 네. 그런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예. 그것으로 보면 하나의 승리인데 진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화하지. 그러니까 70년대 학번이 됐던 예. 80년대 학번이 됐던 예. 젊었을 때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런 예. 세계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잖아요. 386 세대이신 우리 손병희 예. 형님이 저를 보기엔 어떻습니까? 90년대 학번들. 미안하죠. 아니, 그 진화를 했습니까? 지금 퇴화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예. 예, 아직 제가 일단은 그렇게까지 통시적으로 예. 이렇게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어떤 세대를 감히 평가하는 거는 좀 죄송하죠. 네. 특히 그 후배들한테는. 예. 다만 우리 선배들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느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 보는 386 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네. 다른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 경험을 못 해봤지만 네. 적어도 저는 90년대 학번 중에서도 그것도 앞세대 네. 93학번이었으니까 네, 네. 아, 예. 이 386 세대들하고도 학교 같이 다녔는데 예. 그냥 뭐랄까 좀 굉장히 문화적 이질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막 학생운동하다가 예. 그야말로 제적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김영삼 정부 들어서 93년이 또 김영삼 정부 이제 첫 해 아닙니까? 예, 예. 다 복학이 됐어요. 돌아오셔가지고 보니까 후배들이 개판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들 멋대로 다니고 네. 뭘 모이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예. 특히 제가 이제 나온 학교가 수도권 외곽에 있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는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고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이 날씨하고 이 출석률이 굉장히 연동이 돼요. 비가 오면 애들이 학교로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마지막 수업이 끝나면은 그저께 산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네. 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상당수 애들은 버스에 앉아서 가려고 저 밑에 고개를 든 순간 저 밑에 내려가 있어. 예. 달려가고 있어. 생존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저 집에 가기 위해 학교 오는 애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일체감 같은 것들이 없었고 그랬군요. 소속감도 없었고 이러니 그 복학한 선배들이 보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한번은 저희를 불러다 놓고 예. 엎드려 뻗쳐 시키고 진짜요? 때리고. 진짜요? 예. 이런 아니 이게 93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이 내봤어. 야 내가 93학번 귀여운 새내기들 얘기 들은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게 20년이 지났네. 예. 여하간. 예. 근데 그 선배가 그나마 약과예요. 많이 개과천선했다는 거야. 그 선배가 89년에 그 제적되기 전에 네. 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후배 한 명이 예.
오전 8시까지 집결해라. 이랬는데 예. 한 3분 늦었나 그랬을 거예요. 뭐 3분 늦은 것도 본인이 늦고 싶어 늦은 게 아니라 수도권 외곽 학교 아닙니까? 차가 밀려서 늦은 거야. 이걸 용서를 못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옷을 벗으라고. 예. 남학생들인데 한 40명 됐는데 전부 다 팬티 차림으로 해가지고 학교 캠퍼스를 돌았어요. 아니, 기독교 학교 아니었어요? 뭐 기독교 학교였고 게다가 신학과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 그 꼬라지를 보면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지 뭐. 아니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없었던 선배였어요.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래도 그나마 그 양반이 많이 개과천선하고 거듭나서 말하자면 중생의 어떤 옷은 안 체험을 벗겼구나.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엎드려 뻗쳐가지고 때리기라도 했지. 예전에 같으면은 뭐 진짜 머리 박히기도 하고 뭐 그냥 팬티 차림으로 한 바퀴 돌게 하고 여학생들도 뭐 엎드려 뻗쳐하고 뭐 그랬었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80년대에는 예. 예를 들면 뭘 몇 시에 네. 모여서 데모를 해야 돼. 예. 그것이 누설이 돼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주요한 인물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예. 뱅뱅 돌아갔어요. 예.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예. 그 미행 안 당하려고 네. 뭐 이랬었는데 그리고 유물 같은 거 읽으면은 새수로 접어갖고 위에서부터 불을 붙여요. 예. 오. 위에서부터 타갖고 이렇게 하면 아주 깨끗이 타거든요. 예. 네. 뭐 이랬을 때였으니까 모을멸 몇 시 택이다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그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PP도 없었던 그때 예. 정확히 모여갖고 하고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흰 장갑 끼고서 하고요 이러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5분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 사법경찰들이 막 예. 나타나가지고. 예. 특히 학교 안에서라면 5분을 넘기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3분 카레 시위, 3분 짜장 시위 뭐 이랬다는데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3분이 늦었다는 것은 엄청난 죄인 거죠. 역사를 바꾸고도 남을 3분. 예. 그런데 문제는 예. 90년대엔 그러지 않아도 됐을 때였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장강의 푸른 물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예.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타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유연성을 가지라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자기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네. 바로 니들이 6.25를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 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가로젓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게다가 예. 영광스럽게 그 민주화의 일익을 담당했었다는 것은 영광이죠. 영광이죠. 자랑스러울 수는 있는 건데 예. 그건 자부심으로 끝내야지 네. 이걸 자만심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부심이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후배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후배들이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렇지. 후배들이 인정도 안 하는데 그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깔때기를 대면 만약에 백현 선생께서 요즘에 유신 때 말이야, 예. 전두환 때 말이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싸운지 알아.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존경하겠습니까? 전혀 존경 안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뒷방에서 그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렇게 외치는 분들은 우리가 존경할 수 없지만 바로 반 FTA 현장에서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그 분향소 앞에서 예. 한겨울에도 말이죠. 예. 앉으셔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인들은 자기 순서만 있다가 연설 몇 마디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백 선생님은 안 그러십니다. 예. 이런 분 보면서 옷깃을 자연스럽게 여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예. 의기를 잃지 않으시고. 네. 이 지금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네. 아예 TV도 안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시청률, 지상파 방송 네. 시청률이 확 내려앉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도 안 봐요. 네. 저희 집은 뭐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자체를 안 달고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예. 그 참 그때 생각을 하니까 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선배들이 그 말이죠. 수도권 외곽 학교다 보니까 예. 우리 저 손병희 형님은 나름대로 또 이 학벌이 따라줍니다. 아니 뭐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배출한 그런 훌륭한 학교 아닙니까? 예. 여보세요. 오세훈도 거기 출신이에요. 오세훈까지. 한상대. 예. 한상대. 아이씨.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근데 국민 TV에서 욕하면 안 되죠? 이미 많이 했어요. 우리 서영석 이사께서. 그렇군요. 어제는 뭐 딸딸이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위권 발동이라고. 아니, 어쨌든 제가 그 학교 나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고대에 나온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어요. 예. 제가 다닌 과에 대해서는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만, 네. 그 학과를 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만, 예. 그 학교에 대해서는 추호도, 음. 그 과가 연세대에 없었기 때문에 고려대를 간 거긴 했지만, 네. 정말 그 학교를 택한 것은 추호도 한 번도 후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80년대 가장 선방에서 가장 많이 데모를 했거든요. 물론 학문적으로 성과가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때는 학문은 둘째였어요, 우리한테는. 예. 그야말로 저런 나쁜 새끼들이랑은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 예. 네, 이런 걸로 충만했었고 독재를 타도하겠던 1년밖에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집단주의 많이 모이고 잘 모였거든요. 예. 그리고 하자 그러면은 크게 틀리지 않은 그래 같이 하자 그래서 했었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 갔을 때는 지난번 정권처럼 우리가 남이가해서 예. 서로 말아먹는다는 거죠. 모여갖고. 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예. 집단주의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예. 특히 요즘처럼 다양성이 존중돼야 될 때는 예. 집단주의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이 그 자유로운 이런 조직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이런 그 보면은 예. 오히려 저는 다행이다 싶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희 세대가 그 93학번 세대부터는 확실하게 그 구분 지어지는 게 조선일보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에게 신세대란 말을 붙였어요. 그렇죠. 그 이듬해는 또 X세대라는 말을 붙였고. 나왔었고. 그 뒤에 온갖 그 조어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확실히 좀 느껴졌던 부분은 뭐냐면은, 예. 저희는 그런 어떤 교조주의가 참 우스워 보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전대엽 의장이라든지, 한충년 의장이라든지, 의장님을 마치 무슨 수령님 모시듯이, 제가 이 조국 논란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추대를 하고 막 영시하는, 이런 자세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라면 n분의 1이지 뭘 그렇게 저렇게 추대를 하고 저러나 싶었어요. 그게 나중에 형식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태로 간 건데 우리 조직이 자랑스럽고 우리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인 의장을 잘 존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돼 갖고 의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존경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간 거죠. 본말이 전도가 된 겁니다. 옳지 않은 그 방식이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라는 점이 이른바 신세대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70년대, 80년대가 다른 점이 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영웅들에 의해서 이끌어간 게 아니라 대중운동의 중요성을 자각을 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는 식의 그런 선지자들이 아닌 선각자들이 아닌 대중과 함께라는 그런 슬로건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배들이 봤을 때는 참 교조적이고 꼰대 이런 거 같고 구린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그거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니체의 말이 생각이 나요. 뭐죠? 괴물을 막 욕하다가 괴물처럼 된다. 맞아요. 괴물을 닮는다. 지금 권위주의 정권이 뭡니까? 대통령을 추앙하고 거의 임금님처럼 모시는 그런 구조에 한거였던 분들이 도리어 더 스스로를 그렇게 무슨 의장이라고 대표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추대하고 그렇게 닮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두를 다 경계해야 되는 거지만 이 역사의 그 시대적인 진리, 시대의 진리에 복무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겁니다만 사람이 지나치게 집착하는 순간 바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특정한 사상이나 조직 이런 것에 대해서 복무를 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으면 그게 교조가 되고 그런 조직은 관료주의가 되고 그런 거거든요. 또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거고 작년에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
어떤 사람한테는 폭력자가 더 부각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선거가 예. 더 부각되기도 하겠지만 예. 서로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서 음. 해석을 달리하면서 상대편을 죽일 놈 죽일 년으로 만들어버렸던 예. 이건 역시 어떤 교제에 사로잡힌 것 그리고 예. 8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우리 저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네. 누구신가? 따스한 봄날님이 네. 전대엽 친군가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전대엽 친구가 예. 이 노래가 짧네요 보니까. 짧죠. 예. 네. 이게 저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 아닙니까? 저 이 노래는 예. 이따가 제가 라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라이브로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예.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제가 왜 그 학교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실은 고려대에서 예를 들어 시위한다. 그러면 전경들이 뭐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도권 변두리에 있는 학교에는 이 경찰이 잘 안 와요. 외져 있었잖아요. 그 학교가 외져 또. 있어가지고 예. 말이죠. 근데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데모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예. 도서관 앞에 뱀이 나타나고 뭐 이랬었어요. 그랬어요. 예, 예, 진짜 예. 완전히 그 실록이 우거진 전원 학교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예. 주변에 다 아파트로 예, 예. 도배를 했고 예. 그런데 그래서 당시는 또 얼마나 심했겠나 80년대만 하더라도 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점거를 하셨다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존재감을 보이셨다는 그런 예. 전설적인 또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고대학 기껏해 안암로 정도 네. 이렇게 막지만 여기는 스케일이 달라. 훌륭하네. 경부고속도로를 막았어. 예. 우리나라의 일본 고속도로를 말이죠. 훌륭하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나온 학교 강남대학교인데 예. 고려대보다도 가나다 순에서도 앞섭니다. 그렇죠. 예. 예. 이 스케일도 다르고요. 그러게요. 그런 점을 제가 또 강조를 하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오늘은 사실은 5월 가정의 달이고 예. 그렇게 해서 창작 동요들을 날씨도 좋고 그래서 예. 쭉 들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 두 곡을 연달아 듣겠습니다. 많이 예. 떠들었으니까. 예. 그 해야 잠꾸러기 해야라고 하는 전래 동요를 살짝 손본 네. 그 노래 굴렁쇠 아이들의 버전으로 듣고 예. 또 은자동아 금자동아 금자동아 은자동아 네. 또 이것도 전래 동요를 각색한 건데 예. 이 두 곡 모두 듣고 오죠. 예.
네, 금자동화, 은자동화. 이게 뭐 사람 이름인가요? 뭐 옛날에 어르신들이 네. 자장가였죠. 금자동화, 옥자동화, 네. 또는 금자동화, 은자동화에서 예. 네. 금보다도 귀하고 은보다도 귀한 우리 애들 재울 때 불러주던. 앞서들은 해야 잠꾸러기 해야도. 예,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창작동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 네, 백창호 씨가 예. 정리한 거죠. 백창호 씨 요즘 뭐 하세요? 어린이 노래만 만드셨던 네, 것 같은데. 창작동요계 네. 그야말로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기리나죠. 기리나. 그리고 지존 뭐 이런. 지존. 예. 아이콘? 뭐? 예. 그러니까 그 동요의 세계가 보면은 예.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백창호 씨가 만드는 동요들은 이런 전래 동요를 수집해서 발굴해서 편곡한 것도 있지만 네. 어린이의 눈으로 쓴 그런 글. 예를 들면 자랑스러운 내 똥꼬 예. 뭐 이런 거라던가 오줌 싸개라던가 예. 뭐 이런 얘기를 그 애들이 그 글짓기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쓴 예. 그런 글에다가 곡을 붙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똥을 싸고 있는데 해바라기가 보고서 웃고 있는데 네. 부끄러워갖고는 보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봐서 기분 나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아이들 정서에 딱 와닿는. 네. 그러면서도 해맑은 네. 그런 노랫말. 아주 좋습니다. 예전엔 아주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나리선 노래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네. 그 어느 순간부터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로 네. 이렇게. 이 백창호 씨는 복음성가계에서도 알죠. 네, 80년대 달리다쿰이라던가 예. 뭐 이런 노래, 예. 새날의 아침을 여느니 뭐 이런 예. 곡을 새날의 선 결해요. 새날의 선 결해요. 이런 예. 노래를. 주여 언제입니까? 뭐 그런 노래. 욕된 목숨, 하여튼 이런 그 분단의 상황을 예수가 진 십자가로 네. 묘사를 하는 이런. 지금과는 달리 네.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뭐 홍근수 목사님도 계시고 박형기 목사님도 계시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이 백창호 씨뿐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러니까 전교조 찬가를 만드신 예. 주현신 선생님. 지금 과천교회 담임 목사. 맞아요. 예. 아시는구나. 알죠. 네. 그 양반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기독교 장로의 노래패를 이끌었던 유형선. 유형선 선배. 네. 형선이 형 같은 경우는 바로 한양대 음대 출신의 예. 정식 작곡 코스를 밟으셨던. 네. 그래서 나중에 국악도 공부하셔갖고 지금 국악과 양악 넘나들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네. 조율이라는 노래를 누가 만들었죠? 조율은 한돌 씨가 한돌 씨가 만들었군요. 그런데 예. 뭔 얘기냐면은 맞아요. 한돌 선생의 곡을 가지고 예. 유영선 씨가 편곡을 디렉팅을 해서 예. 그 음반을 만들어 놨었어요. 예. 거기 보면 강화달림 씨가 조율을 불렀었죠. 가야금 근데 반주에 그 맞춰. 조율은 우리가 통상 그 한영애 씨가 네. 부른 노래로만 네. 기억하는데 홍순관 씨의 노래도 저거 기가 막힙니다. 그 느끼한 홍순관. 예. 홍순관 형 참 훌륭하신 분이죠. 예. 90년대에는 제가 노래마을 시절이었을 때 예. 이분 하시는 일에 저희가 가끔 호출이 돼서 같이 하게 됐었는데 예. 뭘 하셨냐면은 정신대 할머니 돕기를 위한 그렇죠. 100교회 순회 콘서트를 네.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홍순관 형이 우리나라 대형 교회의 안타까움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어떤 대형 교회도 이 정신대 할머니 돕기를 하는 콘서트를 네.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지의 눈물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런 100교회 순회 콘서트 네. 또 언젠가는 기아 그러니까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결식 아동들을 위한 소년의 밥상이라고 하는 시리즈물로 해서 콘서트를 다니기도 하셨고 예. 지금 또 평화 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 그런 평화운동을 위한 콘서트를 현재 지금 미국 지역을 돌면서 네. 순회 콘서트도 하고 계셔요. 예. 참 뭐 행동하는 그런 음악인이고. 예, 음악인이면서 여러모로 참 존경할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의 개신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영 관심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북한을 공격할 때는 아주 똘똘 뭉쳐요. 똘똘 뭉치죠. 예.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이죠. 그 해방 후에 네. 이 38도선이 가가지고
북한에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아, 예. 근데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이른바 토지 개혁을 하죠. 네네. 그 사유 토지를 모두 몰수를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잘 사는 지주계층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계셨죠. 이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 월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영락교회고 네, 맞아요. 또 영락교회에서 파생된 그 단체가 바로 서북청년단이고. 아, 그래요. 청년단이. 그 한경직 목사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아, 그렇군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예. 서북청년단원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야요.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일단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 하면은 거의 악의 표상이고 사탄 마귀의 거의 아이콘이고 네. 그랬던 거죠. 그런, 또. 그러니까 이 북한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문제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 닮아가죠. 세습하잖아요. 세습을 하질 네. 않나. 교조주의, 네. 목사를 우상화하질 않나. 우상화하질 않나. 예. 그 소수의 계층들이 돈을 주물럭주물럭거리고 말이죠. 그러 말이죠. 예. 참, 안타까워요. 네. 예. 분명히 예수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활하셨으면은, 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네, 그 양반들 때문에. 네. 실제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네. 대제사장들하고 뭐가 다른지 난 감을 잡기 힘들어. 정권에 결탁해서 말이죠. 네. 그 당시 바리사이인들, 네. 또 대제사장들은 네. 로마보다도 더 미운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로마와는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이가 건데. 좋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적당한 긴장 관계.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자기들의 기득권은 뺏기지 않는 선에서 싸웠거든요. 네. 그렇지만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부정했으니까. 네. 그 위선 자체를 혐오하셨으니까요. 예. 네.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기본적으로 당시에 유대민족의 어떤 그런 지지, 유대민중들의 지지 다 자기들이 받았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이런 장돌뱅이가 나타나가지고 인기를 휩쓰니까 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저스 외친 거죠. 멘붕에 빠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예수를 결국에는 죄인으로 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예수였는데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예수한테 돌 던졌던 사람들의 길을 따르고 있으니 참 네.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정말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은 프로그램 이름답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로 시작을 했더라? 뭘로 시작을 했더라. 네. 예. 자, 오늘 제가 이제 세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 예. 손병희 씨가 386이라는 네. 앨범을 냈고 거기 나의 노래가라는 노래로 얘기하다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됐어요. 여기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죠. 네. 예. 우리 게시판 글들을 보게 되면은 백창호 씨 노래 참 좋아하는데 네. 노래마을 테이프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 이거 저희 누나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세요? 도대체 몇 장이 나갔어요, 이게? 전 잘 모르죠. 예. 지금 들으셨던 이 노래, 예. 금자동 언저동화는 1집이거든요. 예. 1986년에 나왔던 노래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음반인데, 예. 여기에 이 노래 있었고, 가장 유명했던 노래는, 잠깐만요. 예. 이 노래였죠. 그래 이제 우리는 멜라니의 노래를 듣자. 그 아득한 물결 속에서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네. 지난주에 이정열 씨와도 잠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낭만적인 이름에, 러버트 이름이 아닐까. 마지막 몸짓을 나누자. 네. 이 노래가 유명한데, 예. 노래마을 내 여성 듀엣 비두록이라고 있었어요. 예. 비두록이라는 이름으로 이 노래를 발표를 했었죠. 예. 누구셨습니까? 주경숙? 그리고 또 한 분은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의 대선배님이어갖고,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활동 안 하시고. 네. 그리고는 노래마을이라는 팀이 민중가요 팀으로 알려지게 된 네. 그런 계기가 된 것은 89년에 냈던 2집인데 네. 거기에 윤민석 씨가 그 당시 신예 대학생 작곡가였던 윤민석? 윤민석 씨가 만들었던 백두산. 백두산.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예. 또는 백창호 씨가 만든 그날이 오면 2.
근데 그 노래를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햇볕 하좀 될 수 있다면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었죠. 아, 그날이 오면 2였습니까? 예, 원래 이름이? 제목은. 아. 예. 이런 노래로 활동을 하면서 민중가요 노래패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백두산이라는 노래는 뭐 그 당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갔던 분들은 뭐 선배들이 막 뭐 불러대고 또 뭐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붐을 일으켰었죠. 예. 북한 바로 알기 운동 하자 그러면서 예. 통일 운동 뭐 하자 이러면서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 윤민석 씨가 뭐 지금 저쪽에서는 뭐 대표적인 종북 음악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전에 20년 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네.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 네. 그러나 사람은 가다가 극단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서 얼만큼 슬기롭게 빠져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고서는 유민석 씨는 10년 전 네. 이럴 때 그때 사회 문제라든가 부조리 같은 것을 바로 캐치해서 곡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네. 보급하면서 많은 힘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나니야 같은 뭐 노래. 그런 노래. 그 경문 이런 경문 노래. 이런 노래. 예. 또 그때 조주형 대령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무기 구매에 대한 이런 부조리를 파헤쳤을 때는 떴다 비행기를 이렇게 패러디한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었고. 송앤라이프. 네, 그런 거. 지금은 활동을 안 하세요. 활동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되질 않죠. 그 부인께서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나아지시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넘겼어요. 아이고, 예. 다행입니다. 예. 정말.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예. 또 많이 도움 주신 분들도 계셨고, 예, 함께해서 이렇게 뜻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추억의 노래 백두산 한번 불러볼까요? 아, 좋습니다. 예, 예. 노래말 시절에 참 많이 불렀어요.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신선한 결의의 숨소리 살아뛰는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만주벌판 나를 달리던 전사들의 투쟁의 고향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도의 그 제주도에서 그 어디서 떠나도 한 꿈에 넉넉히 안아줄 백두산 온 힘으로 벼로 머물고 모두 손만 잡고 오르는 백두산이여 꺾이지 않을 통일의 깃발이여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신선한 결의의 숨소리 살아뛰는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만주벌판 나를 달리던 전사들의 투쟁의 고향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도의 그 제주도에서 그 어디서 떠나도 한 품에 넉넉히 안아줄 백두산 온 힘으로 벽으로 물고 모두 손만 잡고 오르는 백두산이여 꺾이지 않는 통일의 깃발이여 아이 좋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아, 이게 아까 용민 씨가 1절 할 때 투사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부르려고 그랬었죠. 아니 지금 제가 가사를 보고 왔는데 왜냐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전사들의 투쟁의 고향이 원래 가사인데 네. 심의에 걸려갖고 전사란 말, 투쟁이란 말 예, 그것 때문에 그래서 투사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바꿨죠. 바뀌었죠. 아, 그렇지만 코러스는 아까 전사들의 투쟁의 고향이 메인 보컬은 네.
투사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렀는데 네. 코러스는 전사들의 투쟁의 고향으로 했어요. 예, 일종의 작은 한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이 코러스하고 예. 그 메인 보컬이 네. 녹음할 때 함께 녹음하는 게 아니라 따로 아니죠. 녹음하죠. 따로 녹음하죠. 예. 그래서 이제 코러스 때 녹음한 거는 살려두고 네. 이제 메인 보컬에서는 심의에 통과하기 위한 네네. 그런 가사로 노래를 불렀고. 그렇죠. 아, 윤민석 씨는 예, 종북이고 나발이고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 그 자체로서 매우 뛰어난 네, 그런 작곡가입니다. 예. 이정열 씨가 불렀던 그대 곧 내 사랑. 글쎄 이 말입니다. 노래도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였고 또 박은옥 씨가 불렀던 예. 그런 그 소리 없이 흰 눈은 내리고라던가 오. 그런 매우 서정적인 노래들 네, 예, 잘 만드셨고요. 예. 전대엽 그 87년 이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 예. 이 민중가요 진영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두 분이 계셨죠. 물론 많은 분들이 작곡을 하셨습니다만 예, 딱 두 분만 꼽는다 그러면 예, 바로 학생운동권의 윤민석 씨 예. 그리고 노동계의 김호철 씨. 김호철. 네. 어, 김호철 씨가 이 쉽게 얘기하면 윤민석 씨가 예. 주로 NL 계열의 음. 그리고 먹물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노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은 예. 윤민석 씨는 바로 돌직구 같은 현장에 예. 기름 냄새 풍풍 풍기는 예. 그런 거였죠. 네. 윤민석 씨가 이런 노래를 뭐 만들었었습니다만 김호철 씨가 만든 거는 예. 일단은 느낌이 팍 달라요.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는다 동지의 약속 해골이 두 쪽 나도 지킨다 이런 가사를 썼으니까요. 어, 화합투쟁으로 뭉친 우리. 이게 정말 뭐랄까요? 돌직구라는 말이 네.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예. 아, 현장에- 현장에서는 뭐 예. 진짜 이런 노래가 가장 먹히죠. 그렇죠. 현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이런 노래보다는 이런 거 부를 때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어목했었는데. 네. 민주노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엔 더 했었죠. 네. 뭐 한다 그러면 쇠파이프 들고 구사대라고 하는 예. 폭력 조직이 예. 깨부시고 막 그랬었어요. 이 뭐 민중가요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왜 저 친구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부담스러울까요? 바보들인 거죠. 바보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건데 아니 뭐가 지들 기분 나쁘게 할 게 뭐 있어? 컴플렉스도 있는 거고 그 이제 그 어떤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이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너무나 안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채감? 그런 거라면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라면 오히려 다행일 텐데 예. 그런 게 아니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그냥 5.18 응. 어쩔 수 없이 민주항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예, 부정하고 싶지만 차마 부정할 수는 없는데 예. 그 노래 듣고 부르고 이런 거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 이런 시도가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있었잖아요. 있었죠. 방아 타령을 하겠다고 제 얘기를 글쎄 할 때. 말입니다. 다음 정권까지 저쪽이 갔는다면은 나는 5.18에 대해서 그 의미 규정을 바꿀지도 모르겠다.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말이죠. 예.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많이 희석이 되겠지만 5월 정신을 제대로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 이 부분은 결정이 된다고 봐요. 음. 뭔 얘기냐면 예. 아까 뭐 71년도에 그 7일 동지회 얘기도 했었고 예.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960년대 중반에 음. 한일 굴욕적인 한일 회담, 한일 네. 그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투쟁이 있었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0년에 4.19가 있었잖아요. 네. 이때의 주역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과거를 훈장처럼 가슴에 새겼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예. 삶 속에서 바로 그 청년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예. 많은 분들이 음. 쉽게 얘기하면은 새누리당 하고 그러거든요. 예. 이런 순간 바로 숭고한 4.19 또 65년도의 투쟁, 유신투쟁 이런 것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광주도 마찬가지죠. 음. 살아남은 자들이 광주의
그런 정신을 얼만큼 제대로 구현하냐에 따라 갖고 예. 임의라는 행진곡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우리 병영님은 네. 언제 그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셨어요? 대학 들어가서요. 대학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그때 86년에. 그렇죠. 그 전에는 전혀 몰랐고. 당연하죠. 그때는 전교조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였는데 네. 그런 걸 뭐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계셨어야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ROTC 일기 출신이셨고. 네. 아, 그러면은 형님 아버지는 형님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대가 심하셨죠. 아. 근데 제가 가수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하셨죠. 근데 이런 가수인지는 모르셨던 거예요? 뭐냐면은 예. 음악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잡혀갈 일은 없겠군. 이런 거였는데. 예. 뭐 사실은 갈등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학생운동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신심을 가진 그런 대단한 활동은 아니었어요. 예. 그저 그냥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러는 것처럼 예.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근데 음악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예. 이렇게 가는 거지만 좀 운동가로서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전대엽 진군가 윤민석 씨가 만든 노래 중에 전대엽 찬가도 있고 네. 전대엽 진군가도 있는데 예. 전대엽 찬가보다는 진군가가 더 알려져 있죠. 예, 전대엽 예. 찬가는 이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땅에 아들 딸로 태어나 투쟁으로 건설하고 이런 노래였는데 예. 평범했죠. 예. 근데 전대엽 찬가는 노래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매우 어려웠어요. 예. 왜냐하면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이런 음진행은 보기 힘들었거든요. 예. 게다가 나중에 전대협이라고 외치는데 예. 그런데 유민석 씨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예. 천편일률적이고 일률천편적인 단조로운 그런 노래가 아닌 예. 유민석 씨 고유의 감수성으로 만든 세련된 노래들을 발표함으로써 그 당시 운동권 대중들의 음악적인 수준을 높였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전대엽 진구가 처음 등장했던 게 1988년이거든요.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통일선봉대라는 게 있었어요. 예. 제가 제1기 통일선봉대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광주, 대전 거쳐갖고 서울에 딱 와갖고 전대엽 통일 출범식을 하는데 8월 달에 예. 전대엽 진군가라는 게 나왔대. 예. 연세대에서 모였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우는데 어려웠거든요. 예. 야 이거 누가 따라 부르겠나 싶었는데 예. 그게 웬걸. 예. 89년에 군대 갔다가 휴가 때 나오니까 이곳저곳에서 이 노래를 불러. 그래서 이 어려운 노래를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한번 예. 불러볼까요? 전대협 찬가. 예. 진군가. 일어섰다 우리 청년 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우리 어깨를 걸고 전대협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호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아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이 한 길로 강철 같은 우리의 대호 총칼로 짓밟는 너 조금만 더 쳐다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아 전대협이여 우리의 자랑이여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 길로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 길로 이런 감사합니다. 노래였죠. 예. 참 이 전대협도 제가 봤을 때는 전성기가 89년이었던 것 같아요. 89년. 예. 통일운동할 때. 예. 그러니까 이 임종석 의장
임종석이라고 하는 예. 스타성이 농후한 잘생긴 청년이 예. 의장을 하면서 예. 하이틴 잡지에서 인기투표 1위에 오르게 됐어요. 임종석 씨는 예. 졸업할 때 예. 공로상 받고 금 받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네. 왜냐하면 임종석 때문에 한양대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 학력고사 수준이 커트라인이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었고. 임종석 때문에. 네. 어허. 잘생기고 신출 귀모라고. 음. 예. 게다가 임수경 양, 그때 네. 임양이 예. 북한을 불법으로 방문하고 네. 그러면서 많은 화제를 일으키고 네. 덕분에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있던 저는 뺑뺑이를 더 돌았죠. 왜요? 대학생 출신들 나와 이 새끼들. 그래갖고 아. 정훈 시간에 그러니까 예. 청소 끝나고 훈련소에서 테레비를 다 집단적으로 시청을 하는데 네. 뉴스에 나온 거예요. KBS에 예. 전대협 임수경 양이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예. 임수경 양이 북한을 갔다. 그 외대죠, 그 양반이? 예. 그걸 딱 보고서는 예. 갑자기 우리 내무반장이 예. 꼭지가 돈 거야. 예. 전부 다 테레비 끄고 연병장에 집합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대학 출신들 다 나와 시키더라. 근데 우리가 거의 대학 출신이었거든요. 예. 우리 중대가. 그래서 대학에 안 다니고 있었던 몇 명 빼놓고는 예. 다들 이제 나왔죠. 거기서 그다음부터 계속 구르는 거예요. 외대 출신들은 더 혼났어요. 그런데 예. 그때가 이제 전대협이 최고의 뭐라 그러나 전대분동이 최정점이었고 예. 많이들 모이고 예. 싸우고 그랬는데 항상 모든 조직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전성기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안에서부터 썩는 거예요. 예. 관료주의 네. 뭐 이렇게 가면서 뭐 그래. 어떤 부정할 정신이 수는 아니라 시스템 관행으로 움직이는 예. 조직이 될 때는 뭐 필연적으로 썩기 마련이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네. 물론 1986년에 전대배 후신 한 청년이 네. 김영삼 정권 하에서 연세대에서 엄청 깨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영삼이가 저럴 수 있냐 예. 이랬었습니다만 예. 그런 것도 힘입은 바가 크지만 무조건적인 단결, 내부의 이견보다는 무조건적인 단결을 얘기하고 또 정파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치열한 사상 토론이나 네. 토론과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서 쪽수로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태도 뭐 이런 것에서부터 그런 균열의 싹은 몰락의 싹은 피어난 것이겠죠. 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전대협 진군가가 한 나라의 국가가 된다면 어떨까? 전대협 진군가가 아니 이건 상상이야 상상. 뭐 상상하는 게 뭐 큰 죄인가? 그럼요. 아니 예를 들면은 네. 프랑스의 국가는 예. 라 마르세유즈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프랑스 혁명 때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행군해 가는 예. 그런 마르세유 의용군의 노래예요. 네. 그 혁명의 열정에 들뜬 어느 청년이 이 곡을 만들어 갖고 예. 이 의용군들이 파리로 행진하면서 부르게 됐고 예.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 국가가 된 건데 네. 가사 대용은 삭막하게 그지없어요. 뭐 보니까 뭐 너희 아들놈들의 목을 따겠다 뭐 이런 그런 내용도 것도 있고 예. 피, 뭐 칼, 창, 피로 뭐 예. 물들게 하겠다 뭐 아니 그게 한 나라의 국가라면 국가예요 그게. 근데 그게 프랑스의 자부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루이 16세 예. 를 타도했잖아요. 예. 마리 앙토네트까지. 물론 그 다음에 반동의 세계가 몇십 년 동안 이어졌었습니다만 예. 결국은 그 힘이 예. 그 끝까지 나치에 굴복하지 않고 지하 투쟁을 계속하면서 예. 나중에는 나라를 다시 찾고서는 반역자들을 처단하면서 네. 지금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민주주의 상징으로 권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그 프랑스 가보면은 제가 딱 2번 가봤습니다만은 네. 제가 구도심을 가보면은 물론 이제 신도심도 있는데 구도심을 가다 보면은 예, 여기는 고치질 않아요. 1900년대 파리 도시 재정비 네. 그 이후로는 뭐 절대로 건드리질 않더라고. 거의. 그게 말이죠. 네. 그게 참 요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유럽은 못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예. 쿠바는 다녀왔어요. 예. 쿠바에 가면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지은 몇백 년 된 최소한 100년은 넘은 듯한 그런 건물들이 아바나 도시에 가득 차 있는데 그 건물들을
유럽에서는 개보수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는 개보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세월이 묻어나는 그 건물들이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겁니다. 아.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예. 프랑스 사람들은. 예.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집도 제대로 못 고친대. 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영국의 그 테임스강 예. 유람선 타고 가다 보면은 무슨 완전 흉물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뭐 화력 발전소 자리 이것도 다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겨둬야 된다. 우리나라는 뭐 지금 당장 이 합정동 밖을 내다 보면은 뭐 참 슬픈 일인데 예. 한강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 다 달라졌어. 몇몇 고궁들 빼놓고는 예. 우리의 그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예. 없죠. 예. 별로 없어요. 그게 또 박정희 시대 때 패러다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예. 그런 거죠. 초가집도 사실은 지금 초가집을 보존한다면은 예. 그 정말 훌륭한 우리의 그 문화유산도 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이제는 일부러 흙집 지어놓고 살잖아요. 예. 그죠? 이제 박정희가 이런 게 있었어. 컴플렉스가 많다 보니까 네. 과거에 네. 자기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과거들을 자꾸 감추고 덮고 없애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사회 제도 개혁들을 참 많이 손댔단 말이죠. 문제는 그런 것을 자기 젊었을 때 배우고 봤던 네. 일제식으로 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뭐 대표적으로 국민교육헌장도 다 그렇죠. 일제 제식에서 다 따온 것이고. 예. 뭐 국민교육헌장도 그렇고 국계대 맹서도 그렇고 네.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그렇죠.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만주국에서 했던 그런 거였어요. 예. 예. 그리고 뭐 멸공조회, 반공조회. 생각해보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이 모여갖고서는 그 짓을 해야 되는지 네. 몰랐겠습니다. 그게 단지 일제식이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그 형식이나 내용은 조금 민족주의를 좀 차용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가수들 이름입니다. 순수 우리말로 하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이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이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 뭐 외래어 대신에 순수 우리말을 쓰자 이거는 참 좋은 취지지만 근데 그게 어떤 권력의 어떤 작용에 의한 그렇죠. 강압이 돼버리면 코미디가 되는 예를 거죠. 들자면은 자기는 술 취하면 그 하이쿠라고 해서 예. 일본의 짧은 시를 읽거나 네. 일본의 군가를 부르고 그 밤에는 또 저 가수들 불러다 놓고 앵카 부르게 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서는 기분 좋은 날에는 옛날에 그 구일본군 시절에 복장, 승마복을 입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한 주제에 네. 동백아가씨 이런 노래, 네. 선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이런 노래들 외색이라고 해 금지시킵니다. 일본식이라고 해서. 예. 그러고선 지는 불러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자 선생을 청와대에 불러서 예. 동백아가씨를 듣습니다. 네. 근데 밖에서 못 부르게 하고 말이죠. 네. 네. 이미자 선생 그 아들 이름이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용민이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얼핏 들었는데. 아, 욕민이에요? 아니면 용민? 왜 이러세요? 예. 참. 이미자 선생의 모창 가수 이름 아시죠? 뭡니까? 임이자. 임이자. 네. 이런 패러디가 많은데, 신샘님이 예. 전대협 찬가를 전경 찬가로 누군가 개사해서 불렀던 게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니, 그런 가사가 전 모르는데 가사 혹시 아시면 올려주시고. 나가자 진압이다 독재의 그 한 길로.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 것도 기억나요. 출정전야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예. 어머님의 미소처럼 예. 네. 출정의 동이 튼다. 네. 어서 가자 전선으로. 예. 반미국 전선으로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출동전야. 출동전야. 예. 서장님의 미소처럼 출동의 동이 튼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출동전야 이 밤도 빛나는 새벽별 이런 노래. 예. 그런 더 나가다 보면 예. 전교조 참가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예. 전교조 만보. 전교조 만보. 예. 굴종의 삶을 떨쳐. 이게 이제 전교조 참가인데 네. 이걸 가지고 전교조 만보란 거죠. 굴종의 삶을 떨쳐 전교조 만보.
그 곡조만 바꿔가지고. 내복 부수고 전교조만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싸우고 민주화 투쟁하고 그러면서 긴장감 같은 거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풀기도 하고 장난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 뭐 운동권에서 뭐 농담하고 이런 거 싫어했었잖아요. 그런 아주 굉장히 엄숙주의가 그 자리 잡던 때도 80년대 전반 중반만 하더라도 예. 농담할 계제가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은 4월 28일 예.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 4월 28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 일단 이순신 장군 탄신일이기도 하지만 예. 바로 그 양키혁명 예. 전방위수 반대하면서 음.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불을 붙인 날입니다. 어허. 그런 세대였어요. 예. 저런 독재자, 음. 반역자들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싸웠었거든요. 선배들께서는. 예. 그러니 이런 농담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87년 투쟁 끝내고 그리고 이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주화의 길이 열리면서 조금씩 여유들이 생긴 거죠.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아유, 참, 그런, 저희가 오늘은 사실은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쭉 나눠보려고 했는데, 뭐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단 5월 18일에 그렇죠. 광주 민중항쟁 기념일이 있고, 또 5월 23일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5월이라는 것은 참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이 한반도의 5월은 예. 참 슬픈 5월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91년도에는 김기정, 강경대, 또 박승희 이런 분들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네. 그 당시 91년이었죠. 강경대 열사 명지대생. 그렇기 때문에 9.1 학번들은 바로 강경대 학번이라고 해서 데모도 많이 했었고요. 네. 92년도에는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네. 아들들 그 청년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예. 또 앞장섰습니다만 예. 93년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 93년에 청년으로 또는 대학생으로 첫 발을 내졌던 분들은 91년, 92년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용민 씨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다르다. 네. 선배들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게다가 또 기대했던 네. 야권 후보의 그 집권이 무산되면서 네. 노태우에 이어서 또 김영삼까지 멘붕이었죠. 네. 물론 이제 김영삼은 결이 달랐습니다. 뭐 노태우나 전두환보다는 맞아요. 비교적. 예. 네. 그래서 뭐 처음 초창기에는 개혁 노선을 견지를 했었고 그래서 뭐 당시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했다는 그 그런 하나회 부분. 척결 부분은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진짜 김영삼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돌파력. 그렇죠. 예. 깡. 일단 무식하게 밀어붙인 거죠. 네. 어떤 시기였냐면은 하나회 군인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역사를 농단했고 권력을 찬탈했던 놈들이고 광주를 그냥 그야말로 탱크로 밀고 갔던 그런 잔인무도한 놈들인데 네. 이 놈들을 어떻게 일거에 숙청을 했냐면은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군인사를 바로 단행합니다. 책상 다 치웁니다.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그대로 제대. 군대식으로 했구나. 야,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는 못한다 이거. 그렇죠. YS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였다. 그렇죠.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합리주의자고 네.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네.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 김영삼처럼 됐다 이런 스타일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억하세요? 그 87년인가요? 그 직선제 개헌을 네.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해서 DJ와 YS가 남산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그 유명한 무슨 구락부더라? 외교구락부겠죠. 외교구락부. 네.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이제 야당 인사 김대중 씨였죠. 그분이 네. 이제 하는 이야기가 100만 이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예.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네. YS가 째짜게 100만이 먹어 1000만은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생각을 해봐. 어떻게 1000만을요? 이 1000만이 애들 장난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YS가
100만 설명 받고 1000만이라고 하면 되지. 그걸 누가 세번 넣어. 이게 바로 YS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래요. 예. 이런 형님들이 또 있어야 또 역사가 일부분도 진척될 수 있다는 점. 예, 참 아이러니입니다. 네. 확실히 영웅의 시대에는 네. 영웅들의 풍부하다는 건 있었어요. 네. 예. 자, 안개꽃님. 서울에서 평양까지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그때 2만 원이면 간댔는데 지금 얼마나 나올려나요? 그때는 2만 원은 그런 저기 얘기는- 서울 벗어나기도 전에 2만 원 넘어가지. 그래서 예. 90년대 초반에는 예. 택시 요금 신영원 씨가 이 노래를 가요로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그 후의 일입니다만 아무튼 예. 5만 원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왜 그때 2만 원이 나왔냐면은 서울에서 판문점까지는 예. 19,000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예. 북한 판문점에서 평양까지는 북한 화폐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몇백 원이면 된대요. 예. 그래서 합쳐서 2만 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 예. 그리고는 몇 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물가가 예. 많이 올라가니까 예. 이 2만 원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예. 5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더 들겠죠. 한 10만 원 돼야 되나? 네. 그 물가 연동 가사 변경제 뭐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예. 네. 서울에서 평양까지.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 87년인가 8년에 만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당시에 을지운수라고 하는 택시 회사의 운전수였던 조재형 씨가 쓴 글에 예. 유민석 씨가 글을 붙입니다. 이게 윤민석 씨 가사는 아니군요. 예. 이 조재형 씨는 참 이 파란만장한 생을 살고 계신데 엔터테인 좀 기획도 이렇게 하셔갖고 이안 있죠? 예. 이안. 이안을 발굴하고 기획해서 내놓은 분도 이 조재형 씨입니다. 택시 운전하셨던 분이요. 네. 오. 나중에는 뭐 방송통신대 가서 거기서 총학생회장도 하시고 뭐 이런저런 사업도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신 걸로 미국에 좀 체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평양까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택시 요금은 얼마로 하시게?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네. 일단 2만 원으로 2만 할게요. 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 2만원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못 가는 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 가까운 평양은 왜 못 가 우리 민족 우리 내 땅 평양만 왜 못 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분단 세력 몰아내고 통일만 된다면 돈 먹보다도 나는 좋아 이산가족 데리고 갈래 돌아올 때 빈차걸랑 울다 죽은 내 형제들 묵은 편지 원혼이나 거두고 오지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경적을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꿈속에라도 신명나게 달려볼란다 이거 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예. 근데 예. 여기도 가사가 바뀐 게 있네. 뭐 분단 세력 몰아내고 통일만 된다면. 신영원 씨가 그 가사로 해갖고 음반을 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그렇죠. 통일만 된다면 이걸로 네. 바꿨네요. 그렇죠. 예. 분단 세력 몰아내면 분단 세력 몰아내고 통일만 된다면 80년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 노태우 몰아내고 통일만 된다면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 내가 분단 세력 아니면 그만 아니야. 그러게요. 예. 뭐가 문제야? 또 북한의 매파들 이 그렇죠. 사람들을 겨냥한 거다. 그렇죠. 뭐가 문제야? 그렇죠.
항상 북한과 남한의 정부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하면서도 예.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면서 네. 그거 아시죠? 예. 10월 유신을 하기 전에 네. 야당에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예. 북한은 얘기했어요. 바로 지난 몇 달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게 예. 한겨레에. 예. 그리고서는 북한도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선 바로 수상제를 폐지하고 김일성 수상이었거든요. 예. 수상 안 하고 그다음부터 주석이 됐어요. 예. 독재 체제가 이제 그렇죠. 완결이 되는 거죠.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한 겁니다. 네. 1945년 8년에도 먼저 남한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하니까 네. 북한에서도 그때 단독 정부 9월 7일이 북한은 건국절이잖아요. 예. 우리는 8월 15일 아닙니까? 예. 그죠? 예. 네.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으면 뭐 그런 것 같으면서도 가증스러운 것은 바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도 있고 예. 또 드디어 우리가 통일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순박한 이 백성들, 국민들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던 이산가족들에게 꿈을 그렇게 심어준 다음에 예. 결국은 각자의 독재 체제로 공고에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했다는 이런 가증스러운 범죄예요, 범죄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네.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네. 분단 옹호 세력과 분단 반대 세력 이렇게 봐야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야 또 정당하고요. 네. 이렇게 또 프레임이 형성돼야 네. 남북 화해 일치에 좀 더 진전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영웅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좀 통 크게 살아야 돼요. 예. 지금 같은 분단 국가라 하더라도 예. 중국과 대만은 땅의 크기 그리고 국력의 차이, 인구의 차이가 격차도 저렇게 심한데도 서로들 돕고 살거든요. 네. 돕고 삽니다. 예. 실제로 그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만 출신 사업가들이 많이 네. 이렇게 기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 새누리당이 집권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 맞는 말이야. 결과가 맞아요. 말해주는데. 결과가 결과가 말해주는 거 말해- 아니야. 새누리당 정권 때, 네. 이 남북 화해 협력은 상당히 퇴보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뭐 짧게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네.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남과북 서로를 존중하면서 네. 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예. 보면은 서로를 이용해 먹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싸우지는 않는 건 참 좋습니다. 네. 당연히 안 싸우는 건 좋은데, 네. 하지만 이런 위기 국면, 갈등 국면을 극대화시켜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 힘없는 민초들이 피해를 봐. 심지어 쿠바랑 미국은 저렇게 으르렁거리지만 예. 미국에 있는 쿠바의 친지들이 예. 석 달에 $1,000씩은 쿠바에 송금할 수 있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숨통이 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원칙적으로 미국인들은 쿠바를 갈 수 없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쿠바에서는 비자 도장을 안 찍어줘요. 왜냐하면 근거 남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사실은 쿠바에 갑니다. 이런 운영의 묘 내지는 유도리, 네. 유연성 네.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 남북 한라인은 언제나 있었거든요. 예. 서로 으르렁거릴 때 70년대도 80년대도 직통전환이 있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 다 있었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한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후락 씨,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물론 그 속에다가 독약을 숨겨 가긴 했습니다만 여차하면 자살하겠다고 예. 갔습니다만 청산가리. 예. 가서 북한의 김영주라고 김일성 동생 또 만나고 왔어요. 예. 그랬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뭐야 이거 21세기에. 예. 아무리 인터넷 강국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렇게 꽉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대대로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가 남북 관계의 기본 베이스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수로서도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돼가지고 물자도 또 그래서 교류도 물자 교류가 이렇게 강화가 돼가지고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네. 인컴이 많아진다. 네. 이른바 그 서방 세계 또 네. 남한으로부터 그러면 서방 세계하고 남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위협을 하지 않아요. 위협을 하지 않으면 남쪽에 있는 보수 정치 세력들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 북한 분단 상황에서 말이야. 예. 이런 종북 세력들, 너희 다 종북 세력 아니야? 네. 심지어는 동성애자까지 다 종북 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뭐겠어요? 이게 그 자기들의 너무나 미약한 정치적 명분을 네. 세우기 위한 유일한 말하자면은 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었거든요. 적을 만들어 절대악을 상정해 놓고 네. 그래야지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북한이 있는 게 좋아, 기본적으로. 네. 통일을 원하지 않아. 나쁜 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 친구들하고 화해협력, 그런 거 필요 없어. 계속 으르렁만 되길 바라는 거지. 으르렁만. 여기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미사일 하나 떨어져 봐요. 하나만 떨어져도 이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건 하지만 으르렁은 되고. 으르렁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야 종북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정치활동 못하게 이렇게 쓰레기통에 쳐넣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나쁜 놈들이 아직도 이 도처에서 이른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신샘님께서 네. 그래 맞아요. 서울에서 평양까지에는 춤이 있어요. 예.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머리 예. 터치, 어깨 터치, 허리 터치, 무릎 터치 이렇게요. 예.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춤이었죠. 네. 진짜 기억이 새록새록. 근데 제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네. 나중에 이제 직장 취업해서 잘린 다음에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거듭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정말 보수 청년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 보수를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수는 기본적으로 무식합니다.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신념의 도구마 안에서 헤어나오질 않으려고 해. 헤어나와서 뭔가 새로운 거를 알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얘기는 사실은 매우 쉬워요. 예. 공부 안 하면 되거든. 공부 안 하고 예. 우기면 돼 그냥. 네. 어? 사실 진보의 길이 험난한 겁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예. 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정성 의심받고. 그렇죠. 하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길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길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새누리당에 나와 있는 의원들 한번 한 명 한 명 따져보세요. 김용민이보다 나은 사람 있을까? 난 없다고 봐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게요. 황우여 대표보다 스펙은 좀 떨어져도 네. 그 양반보다 내가 못할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기본적으로. 최소한 김용민 씨만큼의 중량감 있는 중량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죠. 없지. 몸무게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네. 학생 때는 20대 때 네.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것이 그런 생각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학생 때, 20대 때, 청년 때 운동을 했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죠. 예. 원희룡 의원 예. 학생 때 운동했다며. 네. 그럼 뭐 하느냐 이거야. 이재호. 지금도 운동하세요, 이제 마라톤. 그렇군요. 예. 평발인데 어떻게 마라톤을 하시나 모르겠지만. 예. 네. 이재호 의원. 예. 80년대 농민운동 하셨던 분이에요. 70년대도 했었고. 예. 이 민주운동 경력을 팔아먹고 사는 굳이 꼭 새누리당뿐 아니라 네. 민주당 등 야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운동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모든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예. 거기서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진화하지 못하니까 그건 퇴보하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그걸 팔아갖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죠. 난 적어도 그거를 갖고 장사한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확실히. 용민 씨는 잘리고 몇 번이나 잘렸어요, 그동안? 이게 직장이 2번 있었는데 2번 잘리고 나서 취업이 안 되니까, 두 번의 영역이 전부였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텐데. 아니, 학교에서 교수 잘리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못 세지. 방송 기본적으로. 잘리고, 네. 그런 거는 이미 나로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요. 그렇게 잘리고 나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면도 있지만은, 네. 우리 사회에 불평등하고, 불온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불합리한 이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구조.
구조를 못 봐. 보수는 기본적으로. 네. 구조라는 거를 변화시킬 의지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요 국민 TV 라디오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네. 밝힌 내용이 있었습니다. 육봉기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네.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그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보수의 그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생존의 기본이군요. 네. 이런 그 구조에 대해서 구조적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항상 인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20대 학생들을 지목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취업 못하는 게 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안 뽑는 이런 구조는 안 보고 내가 영어 공부 덜 해서 스펙 덜 쌓아서 이렇게들 생각하잖아. 그렇죠. 이거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이거는. 네. 이걸 이용해 먹는 거야, 이놈들이. 네. 이른바 돈 좀 가지고 있다는 놈들이. 이 구조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저는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진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항하고 항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네타시오를 외치고 있으니 네. 안타까운 거죠. 네. 우리 슬픔 5월님께서 김기정, 강경대 그 시대 백골단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고. 말년이었지만 매일 전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백골단이 뭐예요? 백골단은 뭐냐면요. 예. 무술로 단련된. 오. 네. 그러니까 보통 전경들이 군복 비슷한 거 입고요. 방송모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방패 들고 우화요를 맞춰갖고 걔 있잖아요. 예. 백골단은 사복 체포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청카바라 불리기도 했어요. 청카바. 예, 청색 자켓, 청색 바지, 그리고 운동화. 그리고 왜 백골단이냐면 이쪽에 제복이었네 그것도. 헬멧이 예. 흰색이었거든. 예. 그리고 방패도 작아요. 그래서 휴대하기 좋게 해서 네. 일단 전경들이 우화요를 맞춰갖고는 예. 체류탄을 쏩니다. 예. 학생들이 흩어지죠. 네. 그러면은 바로 백골단들이 나서갖고는 저놈 잡아라 해갖고 네. 잡아오는 거죠. 사복체포조를 백골단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전경도 네. 지역에 따라서 그 실력 차가 있다. 그럼요. 광주지방경찰청, 제일 전남지방경찰청 이 전경들은 아무래도 광주 전남은 그럼요. 또 민주화의 본고장이다 보니까 싸움도 잘했지만 진압도 잘했어요. 예, 반면에 또 광주의 조선대, 네. 또 전남대, 또 이쪽에 또 이 시위 학생들은 또 상당한 녹두대인가요? 저는 충격 먹은 건데 예. 전남대 5월대, 예. 조선대 녹두대, 예. 이게 양대 산맥이고 다른 학교들도 있었습니다만, 예. 중대 이름이 비호, 네. 불꽃 이런 식으로 해서 들꽃, 네. 이런 식으로 해서 5월대는 그러니까 전남대 5월대 같은 경우는 전성 시대에는 예. 비상벨이 울리잖아요. 예. 그럼 5분 내에 집합을 해요. 그리고 싸우러 나가죠. 예. 싸우러 나가서 어떻게 싸우느냐면 예. 1, 2, 3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조는 앞으로 나가서 화염병을 던집니다. 예. 그리고 2조는 앞으로 가면은 이제 이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예. 때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3조는 뒤에서 또 대기하고 있고. 예.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준 군사 조직처럼요. 예. 규율도 엄정했었고 예. 평소 훈련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평소에는 교내 치안 유지하고. 예. 그래서 한창 때는요. 예. 쉽게 얘기하면 껌 좀 씹는 청소년들, 예. 본드 좀 한다는 청소년들이 네. 대학을 얼씬 못했어요. 그 형님들 무서워가지고. 그럼요. 어디 껌 씹는 거 가갖고 그런 거 있으면 야 나가 그럼 니들이 뭔데? 우리 전대협이야. 그럼 후덜덜덜. 후덜덜덜.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럼요. 아니 적어도 TV에서 보여준 이미지는 전대협은 전국 최고의 조직률과 가입률을 잘하는 폭력 조직이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런 학생운동 조직을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렇게 거기다 시간 쏟는 거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옛날처럼 지금 학생들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지만 한 가지 그건 있어요. 학생운동 조직이 됐던 동아리 활동이 됐던 예. 지금처럼
취업과 스펙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네. 비극이라는 것이죠. 저기 우석군 박사께서 전에 했던 말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게 이게 언제부터 이랬느냐. 학생운동이 네. 몰락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뭐 사실은 뭐 전대협의 그 명성에 비하면요 뭐 그야말로 몰락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죠. 네. 어째 현재 형국은 그러한데 네. 그 언제부터 이렇게 학생운동이 굉장히 말하자면 위축이 됐는가 봤더니 상대평가가 도입되면서부터 했다. 상대평가란 게 뭐냐면은 뭐 반대 개념이 절대평가겠죠. 네네네. 절대평가 말 그대로 교수님들이 A뿔 폭격기가 될 수 있는 네. 다 A뿔을 줘도 뭐 문제가 없었던 네네. 뭐 그런 그랬었죠. 게 바로 절대평가인 반면에 상대평가는 A 플러스는 몇 명까지 네. A는 몇 명까지 뭐 B 플러스는 몇 명까지 이렇게 딱 그 비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대와 협동을 못해 기본적으로 서로를 잠재적 적 경쟁 상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대신 컨닝은 많이 줄었겠네. 그렇죠. 그것도 근데 사실은 네. 뭐 제가 이제 거의 그 문화 속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학생들이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 왜냐면은 얘를 낮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네. 고맙게도 결석을 해주니까 A 플러스 1 친구를 A 주면은 되잖아요. 그래도 명분이 생기니까. 뭐 와가지고 애들은 교수님 죄송해요 뭐 이러지만 뭐 죄송하긴 난 고맙지 뭐 이런다는 거야. 이게 참 근데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 더 잘 아시지만 예. 성적 공부 못하는 것보다야 좀 하는 게 뭐 낫긴 합니다만 이 원래 잉여 속에서 네. 상상력이 발휘되고 거기서 창조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좀 심심해야 돼요. 예. 좀 심심해야지 새로운 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던 또 사회생활을 하던 예. 빡빡한 가운데서 돌게 되면은 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놀아야 됩니다. 일단은 좀 놀아야지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독을 하잖아요. 여름 한날 동안에 노래만 부르고 다니고 이런 탱자탱자 너는 배짱이 네. 겨울에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무슨 소리라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요즘엔 그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느림, 게으름 이거를 그렇게 너무나 무시하고 불온시해서는 안 된다. 배짱이는 여름에도 노래하고 예, 개미들 일할 때 예, 그것도 일이에요. 그럼요. 배짱이한테는. 그리고 겨울에는 그야말로 개미들은 놀 때, 네, 쉴 때 예. 배짱이는 또 노래하고 네, 일이에요. 같이 공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고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아니 경쟁 이야기하는 놈들 보면은 경쟁을 싫어해 기본적으로. 독점을 좋아하죠. 예. 아니 삼성을 생각한다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저희 우리 이 국민 TV 라디오 스튜디오 뒤에 저 에어컨 어느 회사 겁니까? LG네요. LG. 네. 예, LG가 사실은 에어컨 업계 1위입니다. 예, 외국에 나가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 TV 옥상 가보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잔뜩 있잖아요. 다 LG야, 다 LG. 삼성이 한두 개 되나? 예. 이 상황을 쿠바에 가도 LG예요. 예, 이 상황을 아시는 삼성의 어떤 분,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LG가 1등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LG가 원래 이 에어컨 업계 1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삼성을 생각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네네. 내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삼성 에어컨을 다 공짜로 나눠줘. 왜? 그래 LG가 망하지 않겠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생의 정신이라고는 없는. 뭔 상생이야 상생은. 예. 경쟁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치사한 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네. 그래서 결국은 독점을 해야 된다는. 이 경쟁 좋아하는데 경쟁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100여 년 전에 말이에요. 예.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미국에는
영웅들, 자본주의 영웅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JP 모건, 예. 그리고 존 D 록펠러, 예. 또 앤드류 카네기.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쪽이었고, 예. 또 록펠러는 석유 쪽이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JP 모건 나중에 금융업으로 진출합니다만, 예. 록펠러 같은 사람은 US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을 집어삼키면서 매수하거나 도산시키면서 끊임없이 몸집을 불러오고 거의 독점을 하게 되거든요, 석유를. 예.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독점을 한 끝에 결국은 연방법원에 제소를 당하게 되고 연방법원에서는 참 현명하게도 예. 6개월 만에 이 트러스트를 해체하라 라고 판결을 내려서 근데 그 록펠러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당신들은 독점이라고 합니다만 나는 이류 산업이었던 이 석유 산업에 질서를 부여하고 난 비즈니스를 해온 거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34개 회사로 찢어지게 돼요. 그게 독점이 무섭다는 것, 자본주의 발전에도 해가 된다는 것을 판시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미국은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참다운 자본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예. 앤드류 카네기의 철강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테디 베어로 유명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예. 미국인들이 아직도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바로 테드 루즈벨트입니다. 네. 예. 독점 자본가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 당할 뻔했던 미국이 그나마 제대로 갈 수 있었던 초석을 닦은 거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 발전을 해온 것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IMF도 겪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삼성 같은 이런 무자비한 회사가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이런 비극이 나온 거죠. 정석환 연세대학교 예.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교수가 국민일보에 쓴 글입니다. 네. 록펠러 재단의 설립자 존 록펠러는 예. 독실한 믿음의 실천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석유 재벌이자 사업가였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전통을 가슴에 새기고 어려서부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신앙과 재능을 최대한 개발해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라고 믿고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다. 오늘의 시카고 대학은 그의 기부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는 록펠러 의료재단을 설립해 많은 생명을 건지고 의학의 진보를 도왔다. 뉴욕 사람들이 러시아의 온 땅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자랑하는 뉴욕 맨하탄의 황금 땅 센트럴 파크도 그가 기부했다. 그는 또한 수많은 자선사업과 선교 활동에 막대한 기부금을 지원하고 오늘도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수행하는 자선가의 원조기도 하다. 예. 라고만 써 누구라고요? 정석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교수. 이거 보니까 여기에 록펠러가 얼마나 추악한 자본가였는지 단 한 줄도 안 나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카네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물론 록펠러나 카네기에 비하자면은 네.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더 나쁘지. 더 나쁘죠. 이 사람들 그래도 진짜 기부는 했었어요. 예. 기부는 했어. 나중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예. 서로 싸우고 서로 예. 잡아먹지 못해갖고 그냥 결국은 서로가 자극제가 돼서 네. 결국은 대자본가가 됐지만 예. 나중에는 서로를 존경하면서 예. 서로 또 경쟁을 해요. 예. 누가 기부를 더 많이 하나. 예. 처음 그 문을 터뜨린 것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였고 록펠러는 출발은 늦었지만 네. 액수로서 압도를 합니다. 네. 그러나 존 D 록펠러가 파업하는 그런 노동자들에게 맞서갖고 예. 총을 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진압을 학살을 했어요. 학살을 했어요. 예. 아니 자본가가 지가 뭔데 학살을 해 사람의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독교인의 관점으로는 어떤 기독교인의 관점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1등 공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참 아주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예. 뭐 멀리 올라가면 뭐 콘스탄틴 누스 대제야말로 저런 천하의 잡놈이었는데 예.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하나만으로도 기독교 세계에서는 기독교를 구원한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관련해서 네. 기독교에서 또 만들어낸 신화가 있어. 있겠죠. 이 사람이 또 황제로서 막 무한 권력을 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뭐 나의
역할을 뭐 해야 된다. 아, 이거 MB 목소리네. 예, 뭐 그렇게 해서 네. 그때부터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런 전설과 신화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뭐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예. 아무튼요. 심지어 나 그런 얘기도 들었어. 네. 어떤 참사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막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참사에서 딴 사람들은 죽었는데 난 살았다. 뭐 이런 소리하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죠. 예, 참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죠. 예. 이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세님께서 의미 있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예,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이란 책 인용하시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죠. 예, 상당히 음미할 만한 그런 글. 또 클렐리아님께서는 미국 반독점 과점 상태 비판하는 학자들. 맞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우리 지구상의 그 모든 근본적인 예. 모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그래도 미국다웠을 때 네. 사실 지금 미국은 사실 많이 째째해지고 찌질해지고 그리고 정말 나빴지만 예. 그래도 이 건강성 지금보다 미국이라도 좀 건강했을 때 예. 또 그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던 시대는 네. 멋있는 구석들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독점 해체 뭐 이런 거였었고 그리고 이 추악한 자본가들이 나중에 기부의 선행 앞장서는 예. 네, 뭐 이런 건데 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란 이런 거. 네. 물론 개처럼 벌어서 개같이 쓰는 것보다는 낫죠. 정승처럼 벌어서 개처럼 쓰는 것보다 또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갖고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교수님처럼 예. 이 사람은야말로 참 신앙인이다라고 저렇게 네. 강변하는 것은 너무 좋지 이거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신화화하면 안 돼. 좋지 않습니다. 아니 명과 암이 다 있지. 그럼요. 네. 아니 뭐 다 훌륭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서울을 하나님께 통째로 봉헌했던 각하야말로 기독교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자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 하여간 한경직 목사도 그렇고 한경직 목사에게는 네. 반공주의야 자기의 어떤 신념이자 하여튼 소신이라고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네. 친독재 이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양반 또 그 정도 위상이 있는 양반으로서는 해선 안 될 일인데 불구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청렴도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청렴한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고 예. 하지만 성직자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근데 그렇지 못한 성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바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건데 예. 유신을 찬양하는 유신을 홍보하는 홍보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순회했었던 예.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또 평가도 없고 말이죠. 예. 특히 난 가장 화가 났던 거는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자결을 했을 때 말이죠. 네. 장례식 치르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자살한 사람 장례식 안 치러준다고 매몰차게 나 잠자러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들어가셨던 그 모습 보면서 이게 한국 개신교의 한계인가 싶었고요. 예.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우리 형님. 예. 노래 한 곡 좀 들려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노래요? 예. 이번에는 듣는 걸로 합시다. 듣는 아까, 걸? 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조율을 한번 들어보죠. 조율. 네, 조율. 아마 강허달림 버전으로 있으면 더욱 좋고요. 조율. 누구 버전? 강허달림. 강허달림. 잠깐만요. 강허달림. 예. 있네요.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주에는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수요일은 5월 15일인가요? 예. 5.18 특집으로 합시다. 5.18 특집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5.18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도록 5.18 하겠습니다. 이야기, 5.18 노래들, 5월의 노래들 이런 거 많이 듣죠. 예, 알겠습니다. 자, 강허달님님의 조율. 많이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손병희 씨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담장 밑에 해바라기 고운 꿈을 꾸고 있네. 담장 넘어 세상을 보는 고개를 숙여버렸네. 줄이
내